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세대 소자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점점 해상도가 HD에서 UHD, UHD에서 4K, 8K 화소수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더 작아져야 돼요. 같은 면적에서 화소수를 늘리려면 화소수를 더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표면적을 줄여서 네, 많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쫓아오고 있어요. 우리 기술을 이제 현재는 우리가 더 잘하고 있지만 뭐 좀 앞으로 10년 내에 뭐 많이 이렇게 추월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우리는 또 다른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현재 이제 저희는 이러한 차세대 발광 소자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는 거기에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는 이 반칙폭이라 그래서 어떠한 그 스펙트럼을 얻으면 거기에 그 두께라 그럴까요? 그 파장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반칙폭이 OLED 같은 경우는 아직 큽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이렇게 공진하기 때문에 반칙폭이 크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 퀀텀 닷 LED 같은 경우는 반칙폭이 좀 작긴 하지만 이게 균일하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LED는 현재 반칙폭이 30나노 이하 혹은 20나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 반칙폭이 작아지면 훨씬 더 선명한 색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 뭐 현재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그렇게 얘기를 가장 하는데, 좋습니다.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OLED나 뭐 QLED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거기에서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기술을 개발하신다면 페로브스카이트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을 또 만드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도 또 더 좋은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 겁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런 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LED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사이에다가 껴서 만든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좀 했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LED는 색순도가 높고 단가가 낮고요. 정교한 색 구현도 가능하다. 근데 아직까지는 산소 같은 거에 산소라든지 빛, 열, 수분에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네. 현재는 아직까지는 개발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고색순도 천연색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발전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 오가닉 LED라든지 퀀텀 닷 LED는 1990년도부터 계속 막 발전이 됐다가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LED는 이제 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불과 2010년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발전할 기세가 상당하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과연 무엇이냐? 아까 발음도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 이름이 이제 러시아 과학자의 페로브스키라고 하는 무슨 스키. 네. 그 사람의 뭐 제일 먼저 발견을 했대요. 이렇게 있는 구조를.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다시피 ABX3 구조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A 양이온이 여기 그 육면체의 꼭지점에 있고요. 네. B 양이온은 육면체의 가운데 있어요. 네. 그리고 X 음이온은 각 육면체를 만들면 면이 6개가 있죠. 네. 그 면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면의 중심에 X 음이온이 있고 네. 면의 꼭지점 8개의 양이온이 있고 네. 그 육면체 가운데 B 양이온이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입니다. 3차원. 네, 맞습니다. 적인 구조인데요. 네, 광물이 대부분 3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A 사이트에는 보통 메틸아민 혹은 포름아미디늄 혹은 세슘 혹은 루비듐과 같은 이런 오가닉과 이노가닉 물질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 B 사이트, B 양이온에는 보통 레드라고 하는 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납이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납을 대체하기 위해서 요 주기율표 위에 있는 틴이라고 하는 물질, 옆에 있는 비스무스, 여기 있네요. 비스무스라든지 뭐 안티모니, SB와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납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도 현재 같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전 질문 3번을 말씀드려 볼게요.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태양전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광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까요? 라고 김영진 님이 네네. 질문을 남겨주셨었어요. 네, 아주 네. 그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현재 태양전지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태양전지에 써서 효율도 약 25%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요 LED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바와 같이 현재 요 납 때문에 네.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납을 대체하기 네. 위해서 다른 물질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물질을 쓰면 효율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또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면 그 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X 같은 경우는 주로 할로겐 원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과 같은 게 들어가서 클로린을 쓰게 되면 주로 여기 파란색 빛이 많이 나오고요. 브롬을 쓰게 되면 여기 녹색 빛이 많이 나오고요. 아이오딘을 쓰면 주로 이 빨간색 빛이 많이 나와요. 물론 이 페로브스카이트 LED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아직 현재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LED뿐이 아니고 태양전지, 뭐 포토 디텍터, 엑스레이 디텍터, 네. 뭐 메모리 소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조만간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는 뭐 용매 증발법, 리간드 활용 재침전법, 고온 주입법 등이 있는데요. 이제 뒤에 이제 동영상을 제가 넣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저희 그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리간드 활용 재침전법인데요. 이게 영어로 만든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구체를 가지고 여기다가 DMF라고 하는 것을 넣은 다음에 이게 녹을 때까지 계속 돌려줍니다. 이거 상온에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올레이크 엑시드라고 하는 리간드를 오. 하게 되면 색깔이 싹 변하죠. 네, 노란색으로. 거기에 이제 리간드들이 막 붙은 거예요. 원래 있던 거에. 거기다가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약간 뿌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뿌옇게 변하면서 이제 그 안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여기가 다시. 그 작은 입자들이 저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ABX3 구조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다시 하얘졌다가 뿌얘진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UV를 쏘이게 되면 자외선 램프를 쓰이게 되면 네, 파란색 빛이 보이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발광하고 하는 있네요. 거예요. 저 빛을 받아서 파란색 빛을 내는, 그거는 저희는 이제 P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토루미네선스라고 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간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상온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고온 주입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온도를 조금 높여준 상태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온도만. 네네. 그렇게 돼서 또 반응이 더 잘 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슈랭크 라인이라고 하는 데서 저기 안에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핫플레이트에다가 넣어서 온도를 네. 올리고 질소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그리고 나서 찬물에 빨리 이렇게 식혀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입자 사이즈가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균일하게 만들어 주려고 균일한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네, 여기다가 원심 분리기에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넣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되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네. 그죠? 자외선을 쏘이니까 빨간색 빛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색깔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까 봤던 할로겐 원소만 바꿔주면 빨간색도 됐다가 뭐 파란색도 됐다가 녹색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또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솔루션 공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그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드, 그린, 블루를 우리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용액 공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OLED처럼 이러한 증착 공정으로 가야 될 거로 저희는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증착 공정을 통해서 만들려고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LED, 여기서는 이제 OLED 제작 영상인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측정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인디움 틴 옥사이드라고 하는 그 전극, 투명 전극을 네. 일단은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거기 사실 나노 단위의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먼지만 있어도 네. 그게 빛이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UV 오존 처리로 해서 더 깨끗하게 해주고요. 네.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의 층을 만드는 거예요. 오. 층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피다 PSS라고 하는 물질을 스핀 코팅을 해서 한 층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거는 학생들이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좀 지저분한 면이 있는데 열심히 연구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게 용매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아마 이 전극을 오프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극이 우리가 나중에 전기를 가해야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은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만약에 이게 대량 생산 공정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네네. 네, 할 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실험실 단위에서는 스핀 코팅이 완료되면 액티브 레이어를 형성을 해주고 이때 이제 솔벤트로 아세톤을 써서 주변의 전극을 지워준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서멀 이베포레이터라고 하는 장비에 옮겨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메탈 마스크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네. 올리려고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가려주게 되는 거죠. 가려준데 이제 원래 실험을 하다 보면은 샘플 하나만 측정해서 잘 나왔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요. 보통 9개를 샘플을 같이 만들어서 얼마나 균일하게 나오는지도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챔버 뚜껑을 닫아주고 이제 진공을 여기서 뽑아줘요. 네. 진공을 뽑아준 다음에 이게 다음처럼 이렇게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에미팅 레이어,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뭐 이렇게 층별로 해서 계속 증착을 해주면 이제 하나의 OLED 셀이 됩니다. 여기서 진공을 하는 이유가 그 네. 안에 층들이 공기를 빼서 이렇게 서로 접착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원리인가요? 여기서 이제 진공을 쓰는 거는 우리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배웠듯이 PV는 NRT라 그래서 네, 피부에는. 네, 거기서 P가 저거예요. 진공 그러니까 압력이잖아요. 네. 그게 P 값이 떨어지게 되면 네. NRT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더 낮은 온도에서 잘 증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진공이 돼야지만 여기 안에 있던 챔버 안에 있는 유기물이 이렇게 날아갈 때 이 거리가 더 길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공기가 방해를 할 텐데 네. 그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공을 빼준다라고 네. 보시면 온도가 낮아지고 네, 온도도 낮아지고. 진공을 빼줘서 네. 서로 거리를 예, 좁혀주고. 그래서 네. PV는 NRT. PV는 NRP. NRT. NRT. 여러분들 옛날에 뭐 화학 시간에 네, 배우셨을 거예요. 맞아요. 배웠던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주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이러한 진공 증착을 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중견과학자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현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행 중인 연구 과제는 뭐냐면 풀컬러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네. 이것을 현재는 다 그 액체 방식으로 코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패터닝하기 어려우니 우리는 진공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현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합성해서 진공 증착법을 개발해서 디스플레이 제작에 이르기까지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이 연구 전략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계점이 뭐고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현재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물질을 합성해서 네. 이렇게 진공 증착을 통해서 능동 방식의 풀컬러 페로브스카이트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게 저희 과제의 목표입니다. 네, 여기서 사전 질문 한 3-4가지를 지금 연달아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제 신재생 사전 질문 4번째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페로브스카이트 LED가 어떤 산업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일으킬지 궁금하다고 라이트 옐로우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LED 자체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쓰이겠지만
결국에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어디에 쓰일 수 있냐라고 저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태양전지 같은 데 해서 쓰이게 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는 게 되겠고, 뭐 엑스레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결국에는 태양전지로 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를 만들더라도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제 어떻게 활용될 거냐, 네, 그런 건데 거기까지 관점을 갖게 되면 결국 메모리 소자에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 어떤 제품군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지 퀴리 부인님 외 두 분이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 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네, 같고요. 메모리 소자도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접히는 TV가 10년 전부터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박제이님하고 리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현재도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실제 개발이 돼서 시제품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 이게 시중에 풀리려면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또 내구성 문제도 아직 조금은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풀리진 않았지만 아직 뭐 시제품은 이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연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저희 학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예, 이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사전 질문으로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럼 신소재공학과에 오게 되면은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기초과학과 공학이 융합된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신소재 모든 물질이 안 쓰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곳이 신소재공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단순 제조 기술에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다가 현재는 창의적인 신기술까지 이르기까지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뭘 배우냐면은 이러한 물질의 구조적인 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물성 혹은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합성법, 그리고 공정 원리, 마지막으로 이걸 어디 응용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물질에 관련된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 신소재공학이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꼭 신소재공학부에 오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이 교육 내용은 뭐 정보화 신소재라든지 네. 나노 신소재, 에너지 환경 신소재, 바이오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신소재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다시 대학생이 되시려고. 그래 볼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신소재 공학에 맞을까 안 맞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교육 목표는 다한 것 같고요. 이런 학생이 이제 신소재 공학의 딱이라는 거죠. 저희 길. 네, 네. 네,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에 흥미와 열정이 넘쳐나고 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에 관심도 많고요. 네. 어떤 휴대폰과 같은 거 있으면 막 뜯어보고 싶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7.8기에 노력 하나는 나를 따를 리가 없다. 그러면은 꼭 신소재공학과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서를 읽을 수 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훨씬 좋습니다. 전 마지막 거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열심히 하시면은 아니 근데 대학생이 다시 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로는 돌아가고 싶지만. 예. 네. 아무튼 이게 그래서 뭐 제가 현재는 고려대에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학과로 보자면 이제 다양한 신소재과학과가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보통 저처럼 이제 학계에도 올 수 있고요. 네. 기술을 발전해서 이제 뭐 회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 뭐 전자통신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연구소도 많고, 혹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법조계에도 충분히 진출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소재과뿐이 아니고 이제 보통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그 특허청으로도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연구실 구성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저희 과제라든지 실험 네. 결과들은 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연구실에 있는 12명의 학생들과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 시절,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회식도 자주 하고 했었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팅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언택트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단란해 보이는 이런 풍경이네요. 네,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조만간 우리 과제도 성공적으로 이끌지 않을까. 네, 연구 현장 속으로 이제 시청하다 보니까 네네. 교수님 방에 실험실에 있는 네. 연구원들이 정말 열심히 네. 연구 중이더라고요. 네, 아까 네. 스핀코터 보셨죠?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 그만큼 열심히 실험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으로 돌아왔는데요. JYK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올레드가 아직은 가격이 비싼데 네. LCD처럼 대중화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빨리 저도 대중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 TV가 대중화가 아직 비싸서 많이 안 사는 거지만 이미 시판은 되고 있고요. 네. 휴대폰에는 벌써 이제 OLED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TV 가격이 조금 싸지는 날을 저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건 좀 뭐 제가 더- 줄이는 게 아니라서. 아직 비싼 연구 게 비용이 아직 많이 예, 있어서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비쌀 것 같고요. TVJ 브라이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스타워즈 같은 때 나오는 홀로그램도 곧 가능해질까요? 예, 이것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많이 성숙해 있고요. 네. 이 홀로그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재료보다는 홀로그램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결국에는 전자과라든지 네. 물리과에 진학을 하셔서 광학 쪽을 연구를 하시면 이 홀로그램 쪽을 더 많이 개발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AR, VR과 같이 그쪽으로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웨어러블을 안경에 적용하여 시각장애인들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거, 질문해 주셨어요.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꿈꾸는 거죠.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TBJ 브라이트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로는 워낙 얇아서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데 LED 기술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이제 LED 쪽에 적용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플렉서블하고 웨어러블한 디스플레이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돼서 뭐 현재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금이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연구 과정 중 어떤 데가 가장 힘드셨나요? 연구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올 때 또는 과제 선정이나 연구비 관련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교수님인가요? 대학원생인가요? 그러게요. 예,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연구 과정이 항상 연구가 잘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항상 실험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때마다 계속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스트레스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어떤 거 하는지 질문해도 저는 될까요?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어머! 네. 죄송합니다. 배드민턴 좋아하세요? 네. 아. 몇 급이세요? 저는 이제 D 레벨인데 저도 초심인데 저 네. D 정도 저는 됩니다. 초심은 우승을 이미 했습니다. 초심 대회 때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네. 저도 재밌게 잘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좋습니다. 미스터- 오늘 아침에도 치고 왔습니다. 저는 끝나고 치러 가요. 그렇습니까?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비슷한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강연 중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신소재 공학과에 대한 교양서 이런 거와 이제 취업 가능한 계열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취업 가능한 계열사는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네. 혹시 교양서 교양서 교수님이 하신 것도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쓴 건 아직 없고요. 아직 네. 그 실력이 미쳐나요. 아직 쓰진 않았는데 아닙니다. 그 뭐 다양한 그 물리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셔도 되고 제가 현재 그 학부 3학년 반도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했던 책이 2권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첨단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산. 네, 그러니까 그게 고려대 공과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거기에 저자가 아닙니다. 네. 저자는 아니지만 첨단 유산이라고 이 공학과 역사학을 접목시켜서 두 개를 같이 풀어놓은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저도 주말에 뭐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읽었는데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책도 좋고요. 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도체를 공부하게 되면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많은 과학이 집대성이 됐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네. 그때 역사를 쉽게 구별한 책이 E는 MC 제곱이라는 책이 있어요. E는 MC 제곱 우리 많이 다 들어봤습니다. 알잖아요. 책 제목이 E는 MC 제곱이에요. 네. 보다니스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인데 저도 그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1900년대 초반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서 그 과학기술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의 원자폭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게 쫙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과학에 조금 더 흥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실시간 질문까지 한번 맞춰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형 과학 강연을 진행해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수업을 현재는 이제 온라인으로는 하고 있지만 여기는 환경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밖에 비도 오는데 집에 안에서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김수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토요과학 강연은 4월 10일 토요일 청소년을 위한 마음의 과학 정신건강의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이 한번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다음에 또 또 만나요.